오늘 미국 시장 3대 지수 상승 패턴에 다 있다가 나스닥이 마이너스로 지금 방금 진입했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상당히 안 좋았었거든요. 네, 이 캔들 차트로 보면 어제 쭉 급락했다가 그나마 후반부 쭉 빨리 올라오면서 어제 나스닥은 3% 중후반까지 빠졌다가 쭉 끌어올려면서 마이너스로 끝났는데 지금 현재 시점은 플러스로 움직이긴 합니다. 어제 떨어졌던 가장 주된 이유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측치보다는 높게 나왔거든요. 예측치가 이제 214에서 222로 증가할 거라고 했는데 이 216으로 낮게 나오면서 이것 때문에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난리를 쳤었는데 오늘은 PC 물가상승률 발표가 나왔거든요. 지난번에 CPI 나왔고 PC도 추세적으로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이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조작할 때 쓰는 건 CPI가 아니고 PC 프라이스 인덱스를 가지고 하거든요. 그리고 전월 대비 증감률도 보시면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뭐 확인이 드러나는 것 같고 소비자 물가 그러니까 시카고 미시건 대학교 그 기대 인플레이션도 낮게 나왔어요. 전월보다. 그래서 괜찮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거는. 그래서 이제 그게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우려가 누그러지면서 다시 올라가고 있긴 한데 반등 강도는 어제 하락 강도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에요. 그런데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살짝 들렸다고 해서 예측치보다 이게 추세적으로 고용이 계속 잘 버티고 있고 그러니까 이 버티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고용 지표가 더 좋아진다거나 상황이 고용 상황이 시장이 그렇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부정적입니다. 저는. 왜냐하면 이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파란 거거든요. 근데 추세적으로 물론 최근 잘 버티고 있긴 하죠. 내려오다가 이제 반등하면서. 근데 일단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이게 계속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숫자거든요. 이게 빨간 게 여기 보면 컨티뉴스 클레임즈라 그래서 한번 실업 이거 파란 거는 처음 이제 실업 다 되자마자 바로 첫 번째 수당을 청구하는 거고 얘는 그 뒤에 계속 실업을 청구하는 거죠. 실업수당을. 근데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4주 이동 평균선하고 매주 나오니까 4주 이동하고 그다음에 그 계속 수당을 청구하는 4주 이동 평균선을 보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는 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 없지만 계속 수당 청구하는 거는 지금 들리는 느낌이 있거든요. 계속.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바닥 따지기 정도의 움직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해고당하면서 실업을 청구하는 숫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고용시장도 식어가고 있는 게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다만 미국 같은 경우는 서비스 업종이 상당히 높거든요. 고용 비율이 70%나 됩니다. 제조업이 한 3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서비스 업종 특성상 겨울 지나고 크리스마스 시즌 지나고 이러면 고용 지표의 영향이 좋지 않은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리고 지난번에 보여드렸지만 그 풀타임 고용보다 파트타임 고용, 그러니까 풀타임 고용은 한계치를 치고 옆으로 횡보하고 있었는데 파트타임 점점 늘어나고 있었죠. 고용의 질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고용 시장이 정점을 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고용 시장은 악화되는 쪽으로. 그 다음에 이제 실업률 같은 경우는 3.5로 내려갔던 게 3.7까지 올라왔죠. 그래서 실업률이나 이런 건 전체적으로 이제 올라가는 방향, 전체적으로 고용 시장이 안 좋은 방향으로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 부분에 대한 지표는 사실 시장 반응이 세긴 하지만 추세적인 반응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제 이게 왜 들리냐면 어제 쌩 난리를 쳤던 게 살짝 들린 이게 추세적으로 막 급락을 시킬 이슈이냐라고 하는 고용 지표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더 급락하려면 고용 지표가 아니고 다른 지표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트렌드가
약간 바뀌고 있다는 느낌이 조금씩 들고 있는 거는 이게 주식 트렌드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시면 이거 전혀 다른 얘기인데 이게 달러 인덱스거든요. 캔들 차트는 이거는 10년 국채 수익률입니다. 근데 최근 보면 올해 들어서 그 이전에는 달러 인덱스하고 10년 국채 수익률하고 상관관계를 찾을 수가 없어요. 같이 올라갈 때도 있고 같이 떨어질 때도 있고 난리를 쳤거든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보시면 올해 들어서 작년 하반기부터네요. 작년 하반기부터 보면 10년 국채 수익률하고 달러 인덱스하고 같이 추세를 동일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죠. 거의 뭐 1년 넘게. 이게 인플레이션 압력에 의한 반응이었거든요. 인플레이션 압력에 의해서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그렇게 행보를 했던 그런 것 때문에 금리도 인상시키고 달러 가치도 올렸어요. 추세적으로 계속 밀어 올리다가 정점을 치고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떨어지니까 더 이상 강화되질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둘 다 밑으로 밀려 내려갔거든요. 근데 10년 국채 수익률이 여기 뭐 오늘 3.7 찍었습니다. 아까 지금도 그 정도 찍고 있나? 3.751까지 올라왔거든요. 추세가 계속 위로 밀려 올라가고 있고 현재. 그 다음에 이게 달러 인덱스인데 달러 인덱스 보시면 이 떨어지는 강도가 기간별로 줄어들고 있어요. 여기 보면 아주 짧은 기간에 급락했죠. 그런데 조금 더 그거보다 좀 긴 기간 동안 내려온 강도하고 여기서 최근 보면 바닥을 치고 있죠. 그 이전에는 바닥이 계속 낮아졌었습니다. 물론 얘가 추세적으로 좀 꺾일지 아닐지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환율은 그 어떤 것보다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일단 이 10년 국채 수익률이 터닝해서 올라가고 있는 부분 때문에 달러 인덱스도 일정 부분은 지금 바닥에 근접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열렸다. 조금. 터닝 바닥을 다졌다. 이렇게는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런데 조금은 열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10년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 추세적으로 더 올라갈지 아닐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상당히 애매모호하긴 하지만 조금 더 기다려 볼 만도 하겠다. 여기서 올라간 게 지금 얼마 안 되거든요. 한 0.2포인트 정도, 2% 정도 올라갔거든요. 이 3.4, 3.3까지 내려왔었네요. 3.3이 깨진 적이 있었나요? 장주? 일간? 이거 제가 모니터링이 잘 안 되고 있나 보네요. 12월 7일날 3.092? 아닌데 3.42구나. 잘못 보고 여기를 잘못 보고 있습니다. 제가 3.4까지 내려갔던 게 지금 3.75까지 올라왔으니까 한 0.3%, 0.35% 정도 올라왔거든요. 이 추세적으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좀 더 올라가서 3.9 언저리가 되기 시작하면은 TLT나 SPTL을 매수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주식시장 동향 중에 약간 바뀌고, 그러니까 이거 말고 심리수 좀 보고 말씀드릴까요? 이 Fear and Greed는 내려오고 있는데 이 강도가 여기까지 바닥까지 붙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공포지수가 이 공포지수가 바닥까지 붙고 나면 이게 지금 내려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바닥까지 붙고 나면 반등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지금은 과거 추세에 놓고 보면 내려온 일정 부분에 걸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완전히 주식시장의 조정이 끝나고 다시 머리를 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은 요거 가지고는 할 수는 없는데 이게 이거는 미국 경제지표네요. 이거는 조금만 더 이따 볼까요? 이게 미국 개인 투자자 심리지수거든요. 21일이니까 목요일 24, 23 한 수목쯤에 나왔겠죠? 근데 보시면 이 블루시가 20이에요. 계속 줄고 있죠. 베어리시 계속 누르고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NAAI 미국의 그 투자 전문가들 투자 포지션인데 특이한 거는 여기 보시면 여기 8월 달부터 8월 달 이제 주가 급락할 때 포지션 상당히 많이 줄였잖아요. 그리고 최근에도 이게 한 주 만에 줄인 거거든요. 12월 14일부터 21일까지 줄인 거니까. 근데 한 주 만에 줄였는데 여기서 이렇게 줄일 때 떨어진 강도하고 여기서 한 주 만에 줄이면서 떨어진 게 요거예요. 강도가 요거. 포지션을 줄이는데도 강도가 떨어지는 강도는 약하다? 이 해석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죠. 왜 그러냐면 개미들도 베어리시보다 bulli시가 많았다는 얘기는 포지션을 줄였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여기는 지금 포지션 줄인 금액이 안 나오기 때문에 심리적 지수만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기관도 상당히 많이 뺐는데 이 떨어진 강도를 준다?
외국인이 매집했나? 외국인 통계는 지금 제가 없어서 보기가 애매모호하고, 그렇지 않다라면 매도를 하겠다라고 집어 던지는 가격에 깎아서 내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거든요. 외국인 투자 자금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하락 국면에 들어오긴 했지만 투자자들의 그 이 심리, 아랫방향으로 집어 던지는 심리는 상대적으로 약해진 거 아니야? 가격을 깎아서 후려쳐서 내는 건? 뭐 이런 생각을 조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근 트렌드가, 주식이 지금 일정 부분은 옆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강도가 들고 이렇게 기고 있으면서 이렇게 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이거 헛된 바람입니다. 예, 들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추세적으로 올린다는 게 아니고, 이 떨어지는 강도는 상대적으로 약해지고 그나마 좀 아랫방향으로 이 하방 경직성을 띄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찍고 이렇게 올라간다는 뜻이 아니고. 그리고 이거는 좀 느린 건데요. 이거 미국에 우리나라 그 신용 잔고 있잖아요. 그게 이 마진댓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마진댓이 지금 이게 한 달 뒤에 나오거든요. 이거 11월 달 데이터입니다. 이게. 그래서 계속 빠지고 있어요. 신용잔고는 미국에. 데이터 느린 거기 때문에 이건 참고는 이게 후행 데이터입니다. 하지만 이제 추세적으로 계속 빠지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경제의 현재 상황의 흐름을 나타내는 이 시카고 연준의 국가 액티비티 인덱스인데, 최근 보면 트렌드가 이렇게 빠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초반부 괜찮다가 중반부 빠졌다가 여름께 다시 들렸었거든요. 다시 밑으로 내려왔어요. 이거는 전체를 다 보는 겁니다. 뭐 소득, 생산, 그다음에 고용, 그다음에 판매, 뭐 주문, 재고, 이런 거 다 보는 거기 때문에 미국 경제적, 그러니까 GDP의 흐름을 본다, 뭐 이렇게 느낌을 가셔도 되거든요. 3분기 GDP 성장률 괜찮았잖아요, 미국이. 다시 꺼지고 있다, 지금 4분기 때. 미국 지금 현재 그 추위가 난리를 친다고 뉴스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나마 산타랠리도 없는 상황에 미국의 이제 크리스마스 때 여행객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서 4분기 실적들이 안 좋아지는 그런 패턴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내년도 실적 발표가 나오면 그때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실은 지금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전에 제가 이게 혹시 하방경시성을 띠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드리긴 했는데, 내년 초에 이제 그 실적 장세가 발생한 한 1월 10일 이후부터 나오는 실적 그 수치가 이 주식을 아랫방향으로 세차게 밀어내릴 수 있는, 하방경직성을 띠는 게 아니고 쭉 밀어낼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사실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하고 판단하기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지금. 그리고 석유 가격이 살짝 들렸거든요. 여기 보시면 전부 다 들렸습니다. 지금 80달러대 그 WTI 그 80달러대 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거 이제 뉴스 보도 지난번에 아까 나왔었는데 지금 들어가니까 사라져 버렸더라고요. 러시아가 석유 공급을 뭐 줄이겠다, 뭐 혹은 이런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러시아산 석유가 가격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올라가는 강도가 여기 보시면 다른 애들 올라가는 강도보다 낮아요. 러시아산 석유 내려가는 게 최근 한 달간 캡시운기 전후, 캡슐이 올 초부터 캡을 씌웠죠. 그러니까 아직 한 달까지는 안 됐는데 그 사이에 여기 보면 16%나 빠졌습니다. 그 WTI는 1% 상승, 브렌트유는 1% 하락인데 러시아 사정이 16%를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갭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여드렸죠, 디퍼런스. 이거 계속 갭이 벌어지고 있어서 러시아가 특단의 조치로 나 이 석유 안 팔아, 이렇게 얘기를 해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캡슐인게 효력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 나 안 팔아, 이걸 계속 외치지는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버텨야 되니까. 군비도 마련해야 되고 버텨야 되기 때문에 안 팔아를 계속 할 수는 없는데, 파는 이제 규모를 줄여서 일정 부분 이 스프레드가 벌어진 것을 이제 줄이고 석유가를 살짝 들려고 하는 이런 액션을 취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추세적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기 수축에 대한 압력이 계속 있기 때문에 얘 또 들렸다가 또 안정화 국면으로 가게 될 겁니다, 석유 가격. 그리고 이거 외에 이제 나온 것들 지표들을 좀 보면 미시건대 심리지수는 반등했습니다.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글로벌의 CCI 소비자 심리지수는 반등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신규 주택 판매가 있긴 한데 반등을 하긴 했었거든요. 신규 주택 판매가 11월 달에. 그런데 추세적으로는 계속 아랫방향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주택 판매가 계속 내려가고 있잖아요. 신규 주택 판매하는 게 올라가는 게 있는데 전체적 추세는 내려가는 방향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PCI 내려온 거 보여드렸고 이게 이제 내구재 신규 주문인데 이게 전월 대비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지금. 그리고 요거는 소득입니다. 실질 소득. 실질 개인 소득인데 추세적으로는 지금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 그러니까 아직 경제가 완전히 꺾여서 움직이진 않고 있고 이게 이제 내구 주문도 이제 깔딱깔딱 버티고 있는 거죠. 추세적으로 계속 아랫방향으로 내려가거나 그러진 않고 있고 소득은 지금 일정 부분 유지되고 있고 물가는 진정되고 있고 소비자 심리는 개선되고 있고 사실 이게 혼재돼서 나오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이런 이제 문제점에 휩싸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개인의 심리수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 심리수를 가지고 다른 상황이 다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심리수는 참고지수로만 봐야 되고 개선된다고 해서 모든 지표를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현재로서는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 경제는 전체적으로는 버티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정점에서 버티고 있고 추세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 연일 두들겨만 테슬라입니다. 이용주 기자께서 10일 23일 날 올리셨는데 완전 자율주행 차량이 급제동을 했답니다. 이거 지금 보면서 충격이었는데 가끔 사고 나잖아요. 근데 이게 80km 달리다가 30km대로 급등하겠다. 여기 보시면 완전 자율주행자 기능을 켜고 이거 완전 자율 기능을 킨 거죠. 달리던 중 밟지도 않은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속도가 90km에서 30km로 줄었으니까 뒤에서 또 쫓아오던 것이 추돌하면서 8중 추돌이 났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완전 자율주행 기능은 차량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소프트웨어인데 설치가 2천만 원에 달한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동영상에서. 이게 자동차가 상당히 위험한 거잖아요. 속도가 붙으면. 얘가 또 한번 심호흡을 해서 말이 끊어졌을 것 같은데. 이거 윈도우 11로 업그레이드를 해도 얘가 숨을 제대로 안 쉬네요. 이거 메모리를 너무 많이 올려놨나 봐요, 제가. 이 맥스치를 올려놨거든요, 컴퓨터에. 그런데도 이러네. 완전 검증이 되지 않은 거를 돈 주고 판다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테슬라 일론 머스크는 이 기업 경영가, 이게 돈을 벌려고 눈이 시뻘건해지, 기업 경영에는 전혀, 인간적으로서는 참 빵점인 것 같습니다. 슈렉입니다, 슈렉. 어떤 분이 슈렉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닙니다. 저는 슈렉, 여러분들 슈렉 아시죠? 슈렉 발음을 잘 해보면 슈렉이 아니고 천천히 하면 슈렉입니다. 여하튼 그래서 지금 계속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얘가 테슬라가 최근에 1년치를 보면 1년 만에 이게 350달러 정도 되잖아요. 지금 120달러, 이게 120달러의 3배면 360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거의 66% 정도 가까이 빠졌다는 뜻입니다. 최근 3개월 만에 반토막 이상 났어요. 이게 9월 11일 날 300달러였거든요. 지금 120달러, 150달러면 반토막인데 지금 3개월 만에 반토막 이상 났습니다, 지금. 잘 유지되고 있다가 트위터 인수하면서 급락하기 시작했고 그것도 지금 이제 CEO로 포기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신뢰성을 상실한 거죠. 주주들이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가서 주식 분석책이나 쳐다보라고 얘기를 하고 주주들을 똥으로 하는 것 같아요. 주주들뿐만 아니라 이 소비자들도 돈 버는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소비자들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이거 완전 자율주행 이런 것들을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파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완전하지 않다는 거. 이게 가끔 계속 발생하죠. 이거 불매 운동으로 퍼질까봐 그 생각을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꼬물딱꼬물딱 올라오고 있는데 이 테슬라 불매 운동으로 확산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실제로 되면 이거 세차게 내리 꽂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 과매도 구간에 있는 건 맞거든요. 과매도 구간에 있는 거 맞기 때문에 반등할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긴 한데 안 좋은 게 일단 경기 시장 자체가 안 좋죠. 그래서 시장이 쓸려 내려갈 때는 더 많이 쓸려 내려가고 뭐 반등할 때는 반등을 못 하고 있고 이런 걸 계속 하고 있어서 참 난감합니다. 이거 테슬라.
제가 난감하다는 얘기는 보유하고 있는 분들한테 드리는 위안의 말씀입니다. 제가 예전부터 계속 테슬라를 깼기 때문에 깼던 제 동영상을 보면 테슬라 맨날 깨고 있거든요. 여하튼 일단 전체적인 흐름으로 놓고 보면 오늘 잡소리가 좀 많았는데 주식시장 자체의 흐름은 약간 하락 강도가 떨어지는 이게 포지션이나 이런 것들 심리 포지션이나 실제 포지션 줄이는 것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전체적인 자금 흐름이나 심리 판단을 놓고 보면 아래로 내려가는 강도가 세기도 할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그렇게까지는 내려가지 않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있다는 거 최근에. 그래서 이게 하방형이성을 띠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한데 여기 시카고 경제 활동 지수를 보면 이게 줄어들고 있잖아요. 이제 4분기가 지금 계속 안 좋은 방향으로 이거 10월 지표거든요. 그럼 11월, 12월 꽤 남았잖아요. 요게 지금 겨울 추위나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실제로 내년도 초반에 기업 실적 발표 나올 때 안 좋은 지표들이 나올 수 있고 그 기대감 하락 때문에 주가가 하방역성을 띠고 있긴 하지만 아랫방으로 또 쭉 한번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중국의 그 통화 완화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시장에서 뭐 얘기도 안 나오고 있고 일단 코로나 팬데믹 난리치고 있는 게 일정 부분 한물 가야 그게 이제 주식시장에 반영될 수 있는 상황으로 지금 계속 전이되고 있고 그런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난리치는 게 끝나려면 춘제가 지나는 이제 1월 말 지나고 나서야 피크를 치고 그 다음에 이제 피크 친 게 보이면 이제 그때야 시장의 반응이 일어날 것 같아서 그리고 그 시점쯤 되면 중국에서 대규모 통화 완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해줘야 결과적으로 그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그나마 힘을 좀 발휘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